안녕하세요. 책두꺼비입니다. 제가 보르헤스의 픽션들이라는 이 작품을 읽게 된 진짜 이유가 되는 작품입니다. 바벨의 도서관. 왜 과학자 브라이언 그린 자신의 저서 멀티 유니버스라는 과학책에 이 내용을 소개했는지 궁금했던 것이 이 책을 읽게 된 시작입니다. 이 작품에는 어떤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가는 다른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르헤스는. 그런데 도서관을 통해서 보르헤스의 우주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주이기도 하고 도서관이기도 한데 어쨌든 바벨의 도서관은 육각형 진열실이 무한히 많습니다. 각각의 진열실 중심에는 낮은 난간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통풍구가 있고 모든 육각형 진열실에는 위에 있는 층과 아래에 있는 층들이 무한하게 보입니다. 진열실들은 모두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고 각 진열실에는 20개의 책장이 있습니다. 두 면을 제외한 각 면마다 5개씩의 책장들이 늘어서 4개의 면을 덮고 있습니다. 책장의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 높이와 같고 보통 키의 사서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책장이 놓여 있지 않은 두 면들 중 하나는 일종의 좁은 복도와 연결됩니다. 설명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벨의 도서관을 읽으며 그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의 도서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텍스트를 읽고서 그런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그림을 결과물을 보고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것은 텔레비전 보는 거나 똑같죠. 한번 책을 읽으면서 작품이 설명하는 대로 머릿속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게 글 쓰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지만 독서를 통해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한히 많은 책이 존재하는 도서관입니다. 어떤 책에는 알파벳이 하나만 있는 책도 많고 몇 글자의 조합만으로 된 책도 거의 무한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A, B, C라는 알파벳이 책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의 배열이 단순한 나열부터 무한히 많은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책들도 거의 무한히 작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한한 책들 중에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의미를 가진 책은 찾기가 거의 무한히 힘들 정도입니다.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몇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과학자들의 질문을 떠올려야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10의 500제곱계라고 설명하는데 우주의 개수가요. 바벨의 도서관에서 쓸모있는 책을 찾는 것이나 무작위로 쓸모없이 무한히 많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 만한 곳을 찾는 거나 비슷해 보입니다. 무한히 많다는 것의 문제는 쓸모있는 것을 찾는 것도 무한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면 지구와 똑같은 행성도 무한히 존재하는 데다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주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주가 무한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무한히 어렵죠. 무한히 많은 책을 보유한 바벨의 도서관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우주적인 스케일의 확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도서관의 책으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알파벳이 26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의 조합으로 가능한 모든 책이 무한히 많은 도서관이라면 거의 무한히 많은 책들은 의미 없는 문자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어떤 책은 A만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책은 A, B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책은 A 띄우고 B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백지죠. 이를테면 지금 읽고 있는 픽션들과 똑같은 책도 바벨의 도서관에 존재하고 글자 하나만 다른 책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단편들의 순서가 다르게 매겨진 것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 뜻입니다. 이쯤 되면은 무엇이 문제인지 떠오를 겁니다. 바벨의 도서관에서는 인간이 희망하는 궁극의 책은 고사하고 평범한 소설책을 찾는 것도 무한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궁극의 책, 지혜의 책을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무한히 불가능하죠. 그냥 그런 책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궁극의 책을 어떤 사서가 바벨의 도서관에서 보았다면 그 사람은 신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또 무한히 많은 책이 있다면 나머지 책의 암호 해독서이면서 완벽한 개론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개론서도 마찬가지로 무한히 찾기가 어렵다. 모든 책을 요약해 놓은 개론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책도
찾기는 어렵다. 이 소설을 그냥 읽어보면은 궁극의 지혜를 갈구하는 덧없는 인간의 노력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의 도서관이 우주라고 본다면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지구도 무한히 많이 존재하지만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수도 더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다른 지구를 가로막고 있는 텅 빈 공간은 너무나 하염없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그냥 텅 비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히 넓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 로켓 타고 가도 닿질 않으니까요. 몇만 년이 걸려도 코앞까지밖에 못 가니까요. 4광년. 그래서 우리 우주는 그냥 텅 비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돌멩이라도 보인다면 반가워해야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수백 년 내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150억 광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태양계에서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도 아닌 코 바로 밑에 붙어있는 솜털 정도의 거리까지 가는 것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우주적 스케일의 무한에 대한 상상을 돕습니다. 막연히 무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 바벨의 도서관을 통해서 읽어본다면은 그 무한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피부로 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그린이 멀티 유니버스라는 과학책에서 이 작품을 소개한 것은 바로 바벨의 도서관이 우주를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머리를 몰랑몰랑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은 이 바벨의 도서관을 읽고서 무한의 세계로 한번 여행하기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을 머릿속에 그려 넣으려면은 한번 읽어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읽었을 때 도서관과 궁극의 지혜를 찾는 인간만 보였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